근데 막상 대학을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하던 공부는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돈을 벌지 못했고,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붙어서 일을 했어요. 사실 창업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8년, 9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 시간이 버리는 시간 같았어요. 아,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러니까 졸제 일주일 만에 두 군데 취업자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것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밀린 급여가 더 나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드라마처럼 무릎이 풀리는 경험을 했어요. 와, 큰일 났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이걸 안 할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실패랑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의사결정은 사실 상관은 없어요. 차가 망가지면 고치고 가야죠.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까지 차를 밀고 가야죠. 돈이 없으면요. 그럼 차를 거기 세워놓고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기름을 채우고 가야 되겠죠. 어떻게든 내가 가기로 하고 출발을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패가 아니라 어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고 문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실패라고 하는 게 있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프트리 주식회사의 공동창업자이자 대표로 있는 이병건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지금 현재 창업을 했지만 원래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는가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구체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해보고 싶다 정도였고 오히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했어요. 어릴 때 그렇잖아요. 너 뭐 되고 싶어? 그러면 과학자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우주선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항공우주공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학도 항공우주공학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대학을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하던 공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열심히 놀고요. 오래풀을 맞았어요. 학고 맞았죠. 1.1인가 나왔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쫓기듯이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유급을 했어요. 다시 1학년부터 1학년부터 다시 공부 시작해가지고 내리 쉬지 않고 4년 동안 다시 대학 공부를 했고 공부가 참 쉽지 않았어요. 되게 어려웠고 내 생각엔 일할 준비도 아직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대학원을 그래서 갔어요. 그때까지도 계속 저는 항공우주공학을 계속 전공을 했었고 딱히 창업에 대한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여전히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미사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고 나는 이런 쪽으로 가서 취업하고 싶다. 방산 분야. 아쉽게도 저는 그때 제가 원하던 회사들이 다 떨어졌어요. 뭐 제가 가고 싶던 연구소들도 당연히 다 들어갈 수 없었고 회사들은 인적성을 제가 다 떨어졌어요. 인적성 떨어본 적 없죠. 그래서 대학원을 한 학기 더 다녔어요. 그 다음 해에 취업을 했는데 결국 저의 전공과는 상관없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취업을 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있는데 면접 볼 때 그 회사에서 면접 볼 때 저한테 면접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 와서 이렇게 전공이랑 상관없는 연구를 해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당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괜찮아요. 저는 6년 공부했을 뿐이고 앞으로 제가 30년 동안 공부할 부분들이 남아있는 건데 제가 6년 공부한 걸로 앞으로 30년을 결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의 지금도 가치관은 그래요. 과거에 내가 한 것을 가지고 고집하거나 꼭 그 선상내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진 않거든요. 내가 목적한 바를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활용해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작은 어떤 경험과 자원 반드시 이걸 통해서 이 다음을 뭔가를 해야 되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대학 유급도 하고 취업도 한번 실패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창업을 했어요. 그 창업한 멤버도 참 특이했어요. 뭐냐면 아무도 돈을 벌지 못했고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붙어서 일을 했어요. 29부터 32살까지였던 것 같아요. 결국 회사가 이제 저희가 팀을 다 해체하고 회사를 이제 그때 접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또 우리가 논 거는 아니니까 나름대로 뭐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끝난 직후에 같이 창업했던 다른 친구들도 그리고 가족이나 그 어떤 누구도 이 일을 통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저는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저는 되게 크게 좌절했거든요. 그래서 29살, 32살 때 그렇게 회사가 망했을 때 저는 저 스스로 내면적으로 화가 많이 났어요. 이거
배워가면서 하는 건데 왜 다들 기다리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스스로 자책도 했죠. 내가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을까? 저는 엔지니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어떤 걸 직접 개발하는 데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은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걸 직접 내가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삽질을 하는 건 굉장히 편하지만 저 흙을 퍼서 절로 날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머리로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지만 내가 막상 처음 삽을 들고 땅에 가서 흙을 풀려고 하면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끄럽게도 저랑 같이 창업했던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들을 미뤘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회사가 망한 직후에 그 부분들이 많이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좌절하기도 하고 화난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 생활을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10년 가까이 항상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창업을 했냐면 저희 20대 초반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에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빈곤이라는 게 왜 있는 건지, 그것을 왜 해결하지 못하는 건지, 시장에서는 풍년이 나면 그걸 갖다 버릴지언정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는 건지, 이걸 우리가 풍년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왜 풍년의 역설이라는 게 존재하지? 옛날에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를 보면 풍년이 나오면 그 나라가 경사인데 지금은 농장에 풍년이 발생을 하면 그 농장이 망하거든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창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업을 했었고요. 저는 이 회사의 이름을 당시에도 파이프트리라고 회사 이름을 줬었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 회사는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의 기술적인 목표와 비즈니스의 목표가 맞춰져 있어요. 저희가 추구하는 주요 기술은 생산량을 관리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닭의 생산량을 예측하는 기술인데요. 닭은 무게가 곧 생산량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CCTV의 영상을 가지고 닭들의 중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이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는 저희가 아마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저희는 현재 이 기술들을 서비스할 때 농가들에겐 돈을 안 받아요. 농장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들이 공급이 되고, 누구한테 돈을 받냐? 유통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가공, 도축하는 회사들, 물류 회사들, 뭐 사료 회사, 병아리 회사, 이렇게 공급망 전체에 있는 각각의 플레이어들에게 농장을 기반으로 한 각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데이터 비용을 저희가 현재 수취하고 있고요. 국내에 있는 농가들 한 360여 곳에 지금 현재 도입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6개 국가에 현재 도입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업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8년, 9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 시간이 버리는 시간 같았어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8년, 9년의 세월 동안 지금 제 아내도 기억하는데 매일 아침, 저녁마다 제가 그랬다고 그래요. 회사 가기 싫어. 언제까지 가야 돼?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듣기 싫어했다고. 거의 매일 빠짐없이 8년, 9년 동안 그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저한테는 그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비전, 목표에 대한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미디어나 매스컴을 보면 20대 때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20대 때 창업을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렸고, 그 이후에 계속 시간은 가면서 난 30대가 됐고 가족도 생겼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떠내려가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어떤 내 목적과 비전에 대해서 한 발짝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적인 측면에선 계속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미디어와 매스컴의 기준 내에서 흘러가는 거지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8년, 9년이 원망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자책하는 시간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뭘 못해서 이게 안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 오히려 그러면 그렇고 제 머릿속에는 비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가득 찼었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창업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는 제가 37살인가 6살 때 제 대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우연히. 저 요새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 하는데, 직장생활 잘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또 이제 제 파이프트리 얘기를 한 거죠. 제 비전에 대한. 너 아직도 그 얘기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그 친구랑 한 10년 가까이 된 때니까.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측면에서 이 얘기가 되게 자존감이 깎일 수 있는, 야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그 얘기하고 있냐, 이런 어투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좀 다르게 들렸어요. 저는 되게 진득한 성격은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 끈기나 인내도 별로 없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그때 하고,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뭔가 한 가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몰입해서 생각한 적은 없는데 특이하게 이 일은 10년이 지나도 내 안에서 계속 있는 거죠. 그게 저한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5명이 모여서 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기술 개발과 이제 비즈니스를 개발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창업을 딱 시작하고 나서 회사는 되게 급격하게 성장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농장 고객 수도 한 150 막 이렇게 바로 얻어지게 되고 그리고 저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회사들도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 얼추 계산해봐도 마켓쉐어가 바로 20% 이상 잡히겠더라고요. 그리고 투자가 들어오면서 바로 직원들도 막 채용했죠. 빠르게. 처음에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저희 회사의 인원이 26명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패착이에요. 싫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회사는 규모는 커졌지만 실제 일은 그렇진 않거든요. 결국 이건 시간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1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제 재투자를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첫 투자 받은 거는 너무 급격하게 녹아버린 거죠. 빠르게. 물론 사업도 빠르게 성장은 했지만 다시 이제 두 번째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자 두 곳이 매칭이 됐고 근데 이제 충격적인 일이 언제 발생을 했냐면 8월 마지막 주에 그때까지 굉장히 순조롭게 투자가 쭉 검토가 진행돼 왔습니다. 기업 가치도 우리가 생각보다 좋게 평가가 됐고 투자 모금도 되게 여유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8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한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투자를 못하게 될 것 같다.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보통 이제 투자를 하면 그렇게 마지막 주에 그 중단되는 경우는 없어요. 극히 없죠. 거기에서 뭐 이유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되셨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투자를 철회하게 됐고 중요한 건 둘이 합쳐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한 명이 철회를 했잖아요. 그럼 한 명은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내가 더 할게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집행할 금액의 절반밖에는 못 모은 거기 때문에 여기도 위험해지거든요. 더더욱이나 사업 초창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검토를 하다가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캔슬한다고. 그러니까 졸제 일주일 만에 두 군데 투자차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것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밀린 급여가 더 나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드라마처럼 무릎이 풀리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 경험을 안 하길 바래요. 무릎이 풀린다는 걸 근데 몰라요. 정말 나는 분명히 앞을 보고 있었어. 정확하게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무릎이 풀려요 이렇게. 그래서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정말 혼이 이렇게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직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전에도 여전히 계속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막 POC, 필드 테스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막 엄청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달에 이미 적자가 막 몇 억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이런 상태로 3개월을 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거기다 우리는 이미 뭐 덩치가 있는 어떤 규모가 있는 스타트업도 아니었고 굉장히 초창기 스타트업인데 이런 상황이니까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부터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투자사들도 다 얼어붙고 정말 이제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 직원들은 이걸 보고 지금 3개월 동안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많은 분들이 다시 나갔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저희 회사의 비전과 목적을 본 분들 9명이 남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은 그 이후에도 3, 4개월 동안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거의 반년 이상 저희 회사에 계속 있으면서 기술 개발을 해왔고 지금 그분들이 저희 회사의 주축이 돼서 저희 회사가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각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실패는 모두가 다 염두해야 될 조건이긴 하거든요. 마치 내 옆에 항상 망하는 거랑 죽음이 항상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패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는 만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생각을 해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이걸 안 할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실패랑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의사결정은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라고 하는 건 여전히 가능성이잖아요. 성공도 가능성이지만 실패도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의사결정 혹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결정을 하는가. 내가 내일 혹은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내가 목적하는 이 일에 대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도 혹은 같이 일하는 회사의 동료들 중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혹은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확정적이지 않은 데에다가 내 생각을 두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나의 어떤 지금의 시점에 생각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흔들리는 땅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제가 의사결정하는 기반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조건에서 바라본 목적을 향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놓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건 사실 누구에게 다 있을 수 있고요. 실패라고 하는 건 어떤 측면 내에서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뭐 내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계획을 짜면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는 실패를 많이 고민을 해요.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대응은 해보겠지만 그것은 실제 지금 나에게 닥치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그때 가서 그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차를 타고 부산을 향해 출발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패라고 하는 건 나한테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차가 망가지면 고치고 가야죠.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까지 차를 밀고 가야죠. 돈이 없으면요. 그럼 차를 거기 세워놓고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기름을 채우고 가야 되겠죠. 어떻게든 내가 가기로 하고 출발을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패가 아니라 어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고 문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실패라고 하는 게 있진 않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길을 가면서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은 하겠지만 그거는 나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계속 생겨요. 내가 땅 위에 있으면은 당연히 안 흔들리고 안정되죠. 근데 내가 배를 타고 나가가면 당연히 파도가 치고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이 문제는 파도처럼 계속 있어요. 그냥 있어요. 내가 뭔가 특별히 잘해서도 잘못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실 그 자리를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일이에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일이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파도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도요. 어느 순간 파도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때는 그 자리에 버티기만 해도 됩니다.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성공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많이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실패를 경험한다는 건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목적 이상과 지금 현실이 달라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런 차이점이 발생을 할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차이점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게 쌍방이 현실과 이상이 같은 지점에서 비전이 발생하지 않아요. 현실과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는 것이 반대로 뭘 말하는 거냐면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단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현실과 이상이 같다면 우리 가운데 목적과 비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 삶에 그런 게 없으면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상태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이 사업을 지금 7년째 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더 자주 그런 문제, 그리고 더더욱 어느 때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올 때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럴 때 항상 요즘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실패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다 응원하고요. 화이팅 하시고 우리가 또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